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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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이오우. 안녕하세요, 한입지식입니다. 오늘의 한입은 비트코인의 역사와 원리는 알고 사야지. 먼저 비트코인이 왜 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돈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죠. 과거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원하는 상품을 교환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신용, 즉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생각했습니다. 금과 은은 가지고 다니기 번거롭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종이돈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이돈은 금과 은보다 훨씬 가볍고 주머니에 넣어 언제든지 사용 가능했죠. 하지만 이 종이돈에 신용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신용은 바로 은행이 보장했죠. 다시 말해 언제든지 은행에 찾아가 종이돈을 보여주면 그에 해당하는 금과 은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이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을 종이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은행에서 금을 바꾸는 것도 귀찮으니 우리 정부가 신용을 보장하고 종이돈을 사용해라 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드디어 이 시점부터 현대적인 의미에서 종이돈이 발행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부가 모든 돈의 흐름을 결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가 신뢰를 잃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지폐입니다. 아마 한 번쯤 뉴스에서 빵 하나를 사 먹기 위해 돈을 수레로 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신용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종이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즉, 정부가 신용을 보장하는 종이돈에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2008년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힌 사람이 비트코인 개인관 전자금융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화폐 주도권을 디지털상에서 개인에게 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화폐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 이용자 모두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종이돈처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디지털상에서는 존재하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입니다. 즉 이중소비 문제이죠. 이중소비 문제는 모든 디지털 거래를 감시하고 체크해주지 않으면 제가 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 돈을 2번 혹은 그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18,000원을 결제하여 BBQ 황금 올리브를 사 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제 거래를 감시하지 않으면 저는 방금 디지털상에서 치킨을 사 먹었던 18,000원으로 다른 물건들을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카카오페이가 우리의 모든 결제를 체크하여 은행사에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받은 은행사는 우리의 통장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감하죠. 정리하면 디지털 거래에서 이중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사용했는지 감시하고 체크하는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중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이를 위해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들은 사용자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거래 내역들은 우리에 의해 감시될 수 있습니다. 내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의 비트코인 잔고 그리고 거래 내역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죠. 2010년 5월 22일 18시 16분 31초에 라즐로란 사람이 피자 2판을 10,000 비트코인에 거래했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10,000 비트코인은 현재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치로 2판의 피자를 1,000억 원에 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감시자라는 특징만으로는 비트코인에 완전한 신용을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중앙정부가 신용을 부여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것처럼 깨지지 않는 믿음과 안정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안정성 면에서 중앙정부를 압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커가 우리의 비트코인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사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커는 수천 혹은 수만의 사용자 및 기존의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래 내역들도 해킹해야 되죠. 그런데 이는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즉 사실상 불가능하죠. 드디어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은 완전한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완전한 자기주도성. 정부나 은행은 사용자들의 비트코인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국가가 신용을 보장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관리해주는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인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 불필요한 과정들이 없습니다. 실제 디지털 거래를 할 시 여러 가지 보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다 보니 이러한 부차적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즉 기존의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다 보니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트코인의 사용료가 더 저렴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물론 특정 나라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신용 혹은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금과 은 거래에서 종이돈으로 화폐 개혁이 일어날 때 이를 이끌었던 가장 큰 매력은 편리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현재 통화 시스템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미래의 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면 비트코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입지식이었습니다. 제 채널의 모든 소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다음 비디오들의 예고편을 확인하고 싶으면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적인 예가 신뢰를 잃은 순대. 이 논문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화폐 주도권을 개인에게 디지털상에서 디지털 따라오세요. 디지털